우리 스마트 국방 TV는 스마트한 국방을 향해 오래 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멕시코 주재무관, 스페인 주재무관 등을 역임하고 무관 정책을 최일선에서 담당했던 왕종표 예비역대령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재미나게 지냈던 소시적이 있죠. 그렇죠. 이문동 시절이죠, 이문동 시절. 오늘 모신 이 왕대령님은 스페인어권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또 군사 외교 분야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 타고난 경력과 업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왕종표 육군 예비역 대령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국방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외교협회에서 파견무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좀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좀 수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방외교와 무관이라는 그 명절을 저술하셨고 또 G2라는 책도 내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방위기와 무관은 이제 제가 해외 생활만 아르헨티나까지 포함해서 한 10여 년을 해외 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경험담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좀 요약해서 저녁 시기에 조그만 하나의 책으로 출간하게 됐고요. G2라는 것은 뭐 얼핏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 구도로 보일 수는 있어도 그건 위장이고, 사실은 저희가 야전 생활을 하다 보면 G2 하면 G1, 2, 3, 4 해서 인사정보작전 군수 정보가 해당됩니다. 제가 정보용과로 임관을 했기 때문에 군생활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 정보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G2를 또 한번 출간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기만족으로 쓴 작품입니다. 뭐 안 모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스페인을 떠올리면 정말 열정이 강하고 신나는 삶이 보장된 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스페인어권이 어떤 특징이 좀 있죠. 그런 특징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부부 여행을 어디 가고 싶냐 하면 아마 그 스페인이 그 상당한 순위에 이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정말 특징이 많죠. 우리 또 정서에도 어느 정도 부합이 되고,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제가 10년 만에 딸을 하나 건졌는데 그 딸도 스페인 태생이, 이름도 이사벨 왕.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스페인 하면 뭐 구석구석 뭐 다 안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국방외교라는 말을 앞에서 하실 때 네. 이제 이 국방외교가 뭐야? 국방이면 국방, 군사면 군사. 그리고 외교는 또 외교관들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중에. 네. 국방외교 이게 뭡니까? 국방하자는 겁니까? 외교하자는 겁니까? 사실 군사 외교란 말을 그 전에는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국방 외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서적과 어떤 그 견해들을 나름대로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은 유사시에 외국의 어떤 군사 역량의 그 지원 폭을 확대시키는, 그 확대시키기 위해서 군사 부문에서의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총칭해서 군사 외교라고 지금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통상 외교의 끝을 전쟁이라고 하는 경우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외교의 끝을 조금 더 이 군사 전문 영역에서 좀 더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바로 국방외교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리력으로 억제력을 발휘하고 싸움을 하면 승리를 하는 것이 이제 군인들이 하는 일인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추구하거나
또 싸움 직전에 갔더라도 실제 포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적군의 위협 수준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소위 정보 수집을 해서 우리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장 현명한 국방을 하자는 게 국방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두에 선 그룹이 무관이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요즘과 같이 뭐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특히 그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 국방 외교의 천병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무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또 운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외교관의 파견과 운용 등은 이게 잘 알고 있는데, 아니 군복 입은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나간단 말이야. 여기 생경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거를 찾아보면은 이미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961년 4월에 그 발효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 그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공관장, 대사, 공관장과 마찬가지로 국방무관들도 주재국에 명단을 제출하고 거기서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 아그레망이라고. 그것을 받으면서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지 이걸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일반적으로 무관은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현역 장교 그리고 또 외교관 신분의 장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첩보 수집, 그 군사 외교 및 협력, 방산 수출 지원 활동 등을 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복 입고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 해외에 공간에 가서 외교관으로 신분을 가지고 예. 활동한단 말씀이죠. 맞습니다. 야, 이거 꿈 같네. 자세 나옵니다. 그래서 장군보다 나은 연관장교라는 말이 있는 거군요. 예, 그 두 번 하면 투스테라 그러죠. 예, 각종 업무들을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처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이라는 것이 우리 안전을 확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는데 최우선의 임무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군인들이 나가서 많은 군사 정세들을 빨리빨리 수집해서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야 우리 국방 정책에 반영을 하고 우리 스탠스도 결정하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예. 얼른 생각했을 때 현대의 전쟁은 예, 전쟁 지속 능력이 그러니까 네. 뒷심이 어느 나라가 크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승패가 좌우돼요. 예, 지금 아유. 우크라이나 보세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러시아하고 맞서서 그러니까요. 맞짱을 뜨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반성하는 게 초반에는 금방 끝날 것 같았다고 심지어는 판단했는데 미국의 정보 판단도 못 버틴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유럽 국가들, 세계 평화 애호 국가들, 진영 그렇죠. 국가들 설득을 하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민간 기업들까지 도움을 줘서 맞습니다. 지금 전투력을 정비하고 각종 물자 장비들을 보급받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은 국방 외교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멕시코 이제 부임하자마자 장관하고 이렇게 예방하는 시간에 솔직히 얘기했죠. 저는 아시다시피 혹시 저희 한반도 유사시 멕시코 지원 병력 규모에 따라서 저의 역량이 국내에서 평가가 됩니다. 아니, 참고해 압박을 주십시오. 하셨네, 압박을.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다행히 그 장관이 저희 주한 무관을 여기만 장관이어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주 뭐 걱정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서양 국가들을 보면 해외에서 국방무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승진을 잘 못해요. 그런 시각을 기르고 실전에서 노하우를 쌓은 사람들이 국방 정책을 수행하는데 매우 준비가 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관들을 이렇게 보면은 현역군인데 여기에 금장으로 수술을 달고 견식줄이 출렁출렁거리고 화려하게 이를 데 없어요. 행사에 나타날 때마다 다들 어느 나라 가도 화려한가 이게 마치 그 경쟁하듯이 예. 이렇게 하고 다니던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견식줄을 다는 거는. 저도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알아본 건 아니고 이제 그 교육을 받거나 이제 들은 걸 기초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종의
대행, 참모 뭐 이런 기능을 표시하는 그런 견식조로 제가 든 바가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 과거의 죽음들의 시종장들이 네. 언제라도 이렇게 네. 받아 적을 수 있게 여기 이제 펜도 달고 다니고 했는 그렇죠. 데서 보좌관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펜 같은 걸 여기 줄로다가 장식을 예, 해서 한 게 이제 발전이 된 복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1년 연말인가 부의받은 영국 우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님이 네. 신임장을 제정하러 가는데 예. 엘리자베스 2세에게 예. 도포에 갓을 쓰고 한복으로 탁 보내온 마차를 타고 오. 원래 그 버킹엄 궁에 갈 때 마차들을 보내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복식을 하고 쫙 한 게 세계 언론이 막 그 보도를 했는데 무관의 이슈가 활동은 늘 그렇게 뭔가 문화를 과시하고 예? 우리 국력이 이만큼 된다 하는 것도 또 알리고 뭐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무슨 국경일 행사든지 네. 국군날 기념 행사든지 하면 그렇게 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공식 행사 같은 경우는 주어진 드레스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각 국의 민속 행사 그 날을 별도로 정해서 그때 이제 우리 전통 의상을 입고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서 이제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요구를 하기를 그 무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선 역사적 사례로 이렇게 살펴보는 무관 활동 이런 것 중에 아주 그 성공적인 것도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아주 그또 정말 성공했는데도 보안상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민감성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얘기 재미난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거 성공 또는 뭐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겠죠. 예.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01년도에 그 터키에 우리의 그 자주포인 K9을 수출하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의 국방부의 역할. 그리고 2011년도에 리비아 내전 때 우리 공군에서도 나름대로 수송작전 가담한 바도 있지만은 별도로 이제 국방부와의 터키 군과 협조해서 또 현지 교민을 안전적으로 대피한 그런 건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 국방부관 재직 시에 그 인팩이라고 IMFACC International Military Flight Training Center Consortium. 그래서 국제 비행 훈련센터. 예. 예. 그 임팩을 이제 스페인과 거의 뭐 방산 차원의 방위산업 차원에서 이렇게 거의 수출 개념이죠. 한 25억 유로 규모니까 꽤 컸어요. 그 교육 수출 문제는 지금 잘 안 된 건가요?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2010년 11년 말에 스페인의 경제 침체가 갑자기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제2의 그리스가 되느냐 마느냐 그 언론에 나올 정도로 갑자기 이제 다운되는 바람에 그게 국방 차관 DOA까지 체결했으니까 거의 80% 정도는 진행된 거거든요. 현재까지 뭐 무기한 연기지만 거의 취소된 거나 다름없고 현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2011년도 그 유명한 아델만 여명작전 우리 해군 그 최영함이죠 당시에 청해부대 소말리아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아델만 여명작전 끝나고 한 일주일 후 정도 됐어요. 국방부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그 최영함하고 거기 스페인 부두지원함하고 그 지중해 일대에서 해상 유류보급 해주던 관계에서 접촉 사고가 나서 그 스페인 부두지원함이 좀 손상이 갔으니 직접 와서 확인하고 같이 피해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확인해 보니까 최영함이 이 소말리아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유리를 좀 채워서 가야 되는 상황에 스페인 군수지원함을 만나서 거기서 보급을 받고 이제 가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게 원래 평행하게 자세를 잡고 이동관이니까 유리복을 하게 돼 있는데 약간 삐끗했나 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보니까 그 모든 파이프라인이 부러지고 안에하고 밖에하고 다르서 이게 딱 작전 불가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이제 피해 보상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협의를 하는데 스페인 입장에서도 같이 이렇게 작전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가급적 인건비를 제외한 그런 이제 비용, 그때 당시에 한 200만 유로, 네, 200만 유로. 이제 그건 이제 협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노력을 해서 100만 유로, 네, 반 툭 치어가지고 100만 유로를 이제 1차 합의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MLSA라고 상호 군수 지원 협정 그 체결이 그 약간 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페인 장관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요 MLSA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결국 그 100만 유로도 그냥 MLSA 과정 속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훌륭한 일 하셨네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뿌듯했던 그런. 그럼 200만 유로 안 내고 그냥 퉁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제 주머니에 혹시 안 들어왔나? 비슷한 일들은 제외 무관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영함, 문무대영함 등 그 현지 작전 수행 중에 현지에서 만나는 군수 지원함들한테서 우방국 그렇죠. 그 유류를 보급받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 유류비가 정산이 늦는다고 제가 불려가서 기름값 내놓으라고 자꾸 나가지고 그래서 정산 잘 해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주의 무관들의 중요한 임무가 교민들의 이런 안전 문제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맞습니다. 이제 북아프리카의 그때 소요 사태 때 철수하는 교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네. 그 인근에 있는 지중해 연안국들은 그렇죠. 다들 그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지원했거든요. 네. 말타에 가서 네. 말타 섬이 바로 지중해 네, 가운데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민들 안전 위해서 헌신을 했고 또 그리스에 전박을 해서 네. 그리스에 상륙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제가 그리스 무관을 겸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런 그 협조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또 성과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여러분 중에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다페스트에서 그 유람선이 네. 그 그렇죠. 강에서 얼마 안 됐죠? 그 침몰해서 그 현장 지휘 그 협조 업무를 우리 국방무관이 했죠. 송승근 대령. 예. 그 모습이 그 언론에 자꾸 이게 보도되고 또 노출되는 과정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고생이 참 많으시고 교민들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구나 하면서 아주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군복 입은 이 외교관들이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 첫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방산 수출을 위해서 정말 그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산업체의 수출을 위한 이 사람들의 접촉 동향도 언론을 알아서 알려주고 그렇죠. 또 우리하고 경쟁업체가 있으면 경쟁업체 동향도 좀 파악해서 빨리 보고를 해주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우리도 이제 수출 전략을 또 수정할 테니까. 맞습니다. 소위 나는 적지 중심 작전으로 뛰었다니까요. 그렇죠. 저희 50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하고 항상 경합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멕시코 국방무관으로 있으면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3개국을 겸임을 했거든요. 그 3개국의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 살인율 1, 2, 3위가 바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예요.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경호가 붙습니다. 경호. 경호 붙는 건 뭐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방산 얘기니까 그날은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딸리고 하니까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더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소요는 많죠. 왜냐하면 방산 능력이 거의 뭐 바닥이니까. 그래서 장관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소총 탄약이라도 좀 생산을 하고 싶다. 미국에서 받는 것도 계속 눈치 보인다.
탄약이라도 받고 싶다. 그럼 생산 라인을 설치하자. 그럼 거기는 부지와 노동력을 대고 우리는 좀 기술력과 자원을 대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접근이죠. 근데 그게 5대5, 뭐 6대4, 뭐 7대3, 요 비율이 우리 그 방사청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 방산 관련된 우리 기관의 어떤 입맛이나 또 방향이나 어떤 중점이나 이런 거하고 안 맞아서 그쪽에서 원해도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이제 회고가 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방산 지원 활동을 정말 그 나가 있는 무관들 열심히 합니다. 사명감 가지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기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접촉하고 또 정보 수집하고. 그런데요, 정보 수집이란 말이 스파이 활동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개 첩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일을 포함해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쪽에서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이거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누가 그랬는지 여부는 뭐 밝히기 어렵다 치더라도. 그렇죠. 자주 들리는 얘기가 있죠. 예, 많습니다. 경고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 무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스페인 무관 할 때도 그렇고, 멕시코 무관 할 때도 그렇고, 미국 무관은 좀 규모 있게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정보기관하고 이게 연결된 인원들이 활동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페르소나 논그라타에 적용이 돼서 귀국하는 그런 사례를 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고 억울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직무상 그렇게 했어야만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하여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다들 그런 그 외줄타기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관이 되고 싶어 하는 시청자가 많이 있어요. 젊으신 분들 중에. 그런가요? 무관이 되고 싶어 하는 우리 현역들도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자기 캐리어 관리를 해야 이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스페인 무관은 2009년부터 12년, 3년간 근무를 하게 됐고, 멕시코는 2014년부터 17년. 그래서 나가기 전에 육사 화랑대 육사 그 후배 생도들하고 이렇게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 해가지고 자리를 함께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죠. 경험했던 얘기, 또 경험할 얘기. 상당히 그 호감 있게 이렇게 좀 눈동자를 바로 세워서 하는 걸 봤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들한테 했던 우스갯소리 하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탐앤제리, 탐과제리죠, 탐과제리. 탐과제리가 뭐, 여느 때와 같이, 제리는 열심히 도망다니고, 탐은 잡으러 다니고, 구석에 딱 도달했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딱 살펴보니까 쥐구멍 하나 있는데, 싹 들어갔어요. 딱, 벽에 기대고, 탐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왈, 그러는 거예요. 제니가 속으로. 탐이 갔나? 개가 있나? 하고 이렇게, 확인차, 쥐구멍 밖으로 쫙 내밀는데, 그 순간에 탐이, 제니를 딱 낚아채가지고,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역시 제2외국어는 필요해. 네. 그 얘기 하니까 이제 우리 후배 생도님들이 좀 웃어주는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학은 뭐, 좀 필요 충분이 아니라 그냥, 1차적으로 좀 갖춰놓은 상태에서 어떤 무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준비 내용은 다, 명문화되어 있고, 또 일부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평소에 할 수 있는 준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언어와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세대보다는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은 훨씬 우리 때보다는 외국어를 잘하고 해외 문물에 많이 노출돼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건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막 가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임무 수행에 바로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종종 보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충분한 의사소통 여건이 안 돼 있을 때는 사람을 기피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축이 돼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쓰는 그냥 글만 쓰는 무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언어를 사전에 잘 이렇게 능력을 갖춰놓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가 되면 문화도 금방 따라와요, 언어에.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그러잖아요. 꿈을 그 나라 언어로 꾸면 이제 적응된 그건 된 거다. 그게 무관할 때보다 지휘청원에 교육받을 때 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군은 외부에서 인력을 수급받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임관한 장교들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을 시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하게 이문동 시절에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청년 때 맞습니다. 가졌습니다만 예. 정말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3년 정도를 치열하게 외국어로 그것도 또 뭐 조기 졸업하신 분이 예?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사실은 그게 이제 어릴 때 돼 있었다면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한국어 쓰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또 준비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왕정표 전 멕시코 전 스페인 국방무관 그리고 무관 운영을 총괄하던 실무과장을 역임하셨던 왕정표 육군대령 예비역 육군대령을 모시고 오늘 무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거 파고 들어가면 무궁무진하게 재미나고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많지요. 예, 아주 많습니다. 다음 꼭 약속해 주셔야겠습니다. 저기 제가 막 얘기 못해 풀어놓고 싶은데 나중에라도 저놈 저랬어 이런 인식 때문에 제가 좀 잘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고민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정말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거리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알아서 제가 또 쏙쏙 빼내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스페인 문화권 전반을 또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